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고 집수리 이제 사업 결과 보고 했는데 뭐 숫자는 뭐 굳이 뭐 잘 주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그렇다고 치고 여기는 집수리 자활기업 참 행복한 집 협동조합인데, 예? 네. 이 현덕에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대표가 누구요? 대표가, 잠깐만요. 글이었었죠? 괜찮냐고요? 79점. 79점. 요 대표가 누구요? 대표가 김기선 씨입니다. 김기성 씨 형이요? 네? 김귀선. 귀선. 네. 귀선. 대표요? 네, 대표님입니다. 이분 언제부터 대표세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네. 일반 뭐 회사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되긴 해요. 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3월달, 4월달에 낸 결과 보고서 보니까 이때는 대표가 노영석이요, 담당자가 홍성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더니 5월달, 6월달에는 담당자가 김기선이고 노영석으로 계속 있다가 네. 갑자기 또 8월달 되니까 노영석이 또 대표가 아니라 또 담당자가 됐다. 김기선이 또 대표가 됐어요.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합원끼리 돌아가면서. 매달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뭐 그 임기는 확인을 못했지만요. 다 조합원들입니다. 아무리 조합원회가 한 달마다 이렇게 바꾸는 대표 담당자가 어디 있어? 그거는 거기 운영상 저희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이걸 이 자료 준 게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건 사실 한 겁니다. 아유, 할 것도. 예.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잠깐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협동조합은 대표는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바꿀 때는 그 전 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원칙 이게 정말 등록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라면 그렇게 한두 달에 뭐 대표가 바뀌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협동조합 도시 텃밭가꾼 협동조합 제가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확실히 이거는 이렇게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게 저기 두 번은 노영석 씨지만 그 뒤로는 또 네. 6월 23일 이후에는 김기선. 또 김기선 씨잖아요. 네. 8월 30일부터. 그러니까 거기 임기가 그 전까지는 노영석 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김기선 씨가 쓴 것 같은데. 이게 뭐 허위로 했을 일 없지 않습니까? 믿고 해야 되는데. 네, 믿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표가 담당자가 됐다가 담당자가 대표가 네.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원끼리 서로 이렇게 체인지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계속 하시 마시고 네. 자료를 갖다가 좀 드리셔요. 네, 자료 줬어요? 드린 거예요. 아니, 네. 그 저기 그 대표고 바뀐 그 저기를 아니, 그리고 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확인해 봐서 드리겠습니다. 예. 200에서 220이라는데 200 안 되는 데도 있네요. 그렇죠. 뭐 도배 같은 것만 순수하게 하면 좀 적게 들고요. 이것도 이제 한쪽에 이제 너무 편중되면 안 돼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지역 안배를 해서요. 그렇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2015년도 계획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이 연초에 또 계획을 해서요.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그 추천을 받습니다.
201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거 제가 뭐 물어보는 건지 알죠? 네. 여기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 여기는 뭐 어차피 뭐 뛰어서 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6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잖아요. 예. 21억 5,500만 원인데 이 21억 5,500만 원 중에는 두 군데 기관이요. 예. 각각 얼마씩이요? 여기 각각은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과장님 저 곤란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이거는 문제가 돼서 물어본 건데도 준비를 안 하고 그러면요, 지금 밖에 모니터 보고 있는 담당 팀장이 들어와서 내용을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라고? 아니, 여기만. 두라고? 예, 예. 잠깐만. 그럼 아까 그 협동 좀 하죠. 그 약관하고 그 허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아니 뭐저 얘기 하나 알겠습니다. 이거. 국부가 8억 5천이고요. 뭐가 8억 5천. 네. 나머지 이거 그 저기 에바다 21억. 나머지는 그러면 21억 5천 중에 8억 5천이니까 13억이네. 예. 그 당초에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마치 에바다 복지관이 21억 5천만 원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다 이렇게 와전됐어요. 네? 우리 의원님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더 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그 북부복지관 얘기가 안 나와서 아마 그렇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와전되는 문제는 없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13억 정도에서 1억 6천만 원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 네, 1억 6천 가 빠지면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일단 그렇게, 예. 예. 일단 그러지 말고 나중에 예. 다 제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관 예산에서 이제 그 에바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별도로 그 예산을 분리를 이제 해놨기 넘겨서 줬으니까 예. 여기에 201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1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1억 6천만 원이 에바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간 장애인보호센터가 에바다에서 이제 당초에 1억 6천을 뺐어야 되는데 못 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빼지 않고 에바다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두 명의 인건비 7천만 원을 이 돈에서 이제 나중에 쓰고 정산한다 그랬죠? 정원 그거 승인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확인을 이제 다 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만나기 전에 다 확인하는데 이게 명확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딴소리 해가지고 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의회도 이제 웃을거리 되니까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네? 과연 예, 지금까지 저 정확히 답변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시기가 남기 때문에 예. 그래서 7천만 원만 있으면 실제는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이 13억에서 7천만 원만 더 주면 에바다 복지관은 주간 장애인보호센터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계산되는 거다. 그렇게, 예. 그런 건데 현재는 1억 6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정원 늘리고 이제 정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 추월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 저희들한테 정원 승인 신청을 받아서 승인한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에서 인력을 충원할 때는 그 관련 도서의 승인을 받고 나서 충원하게끔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절차 밟은 다음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상적인 절차 밟는데 또 형제 씨가 또 딴 소리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이게 사당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204쪽에 장애인 멘토링 사업 추진 1,200만 원. 이건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요것이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대일 멘토링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 이게 이제 몇 명을 대상이에요? 금년도 추경에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00만 원.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 늘려볼 60명. 예. 그러면 대상자가 다 결정돼 있습니까?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1,200만 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애인회관 시설보수 3천만 원은 이게 장애인회관이 언제 진 거예요? 2003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은 그 이제 그 장애인이건 그 지하에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공사하고 지금 희관의 그 단체 사무실에 내부 도색 공사. 내부 도색 공사. 예. 서부 장애인 주간 장애인보호센터는 아까 이제 계장님 별도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쪽에 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는 정리됐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이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그대로 좀 해서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없으면 되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206쪽에 206쪽이요. 중간선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의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에 새로 되는 신규 사업일까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장애인 재가복지센터는요. 이건 이제 그 복지관에서 이거는 그 필수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에바다 장애인 그 복지관에서 그 기존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15년 정책 자체 사업 신규 사업 현황에 보면은 신규 사업 현황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 우리 시 전체 신규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9억 6천인가 썼던 금년에 그렇죠. 선생님 여기 같은 금액으로다가 우리 전년도 예산에 있고 올해 예산에 있는데 신규 사업이 지금 이게 1억 1,200 정도가 지금 에바다 장애인 920만 9천 원인데 그거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거 저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 계속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 맞아요? 요즘 어디 자료시죠? 예상에서 중요해요. 신규 자료예요. 네, 자료는 없어요. 거기. 올해 이거 금년하고 동일하게 썼는데. 그러면 그럼 이게 이게 잘못된 거 잘못 봐야 됩니다.
정책 사업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거든요. 똑같은 걸로 에바다. 일본 계속 사고. 그러게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210쪽에 여성가족 청소년과 네. 무공산 수련원 운영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6천만 원을 이제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자체 수입으로 조달해요? 저희가 필상의 방법은 뭐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필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뭐 저가 현장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투명했는데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뭐 예산 사정상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전망이 내년에도 운영이 어려우면 그것을 추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운영을 얼마 지원했어요? 2010년도 2억 2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원 대비, 현원 대비 정원이 반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계속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해서 보고 이번에 이제 금년도에 3명이 더 추가로 뭐 사망했거나 가시제가 이렇게 해서 3명이 그만두게 됐는데 또 그만뒀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인원 가지고 해서서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그 이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했습니다. 너무 줄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강력히 좀 더 수립하는 거를 원하고 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지만 안 되면 더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봉산 수련 같은 경우는 규모면이나 이제 내용면이나 사실 문화이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청소년 문화이집 운영에 5개소에 3억이면 뭐 개수당 같을지 모르지만 한 개수당 6천만 원 정도가 예. 되는 거예요. 평균. 예. 그러면 무봉산 수련하고 문화이집하고의 운영비가 비슷하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화의 집은 또 수입은 없는 거고 이제 그냥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수입이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무봉산 수련원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사실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더욱더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줄은 거죠. 예. 특히 지금 이제 운영이 사실상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이 운영비를 줄이고 인원을 대폭 줄이고 해서 뭐 비용을 적게 드리는 방법도 이제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예. 이 무공산 수련회 운영은 더욱더 요원해져요. 예. 뭔가 적극적으로 뭐 마케팅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지금 그냥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못 썼습니다. 그 이제 그게 뭐 능력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씨가 어디에 더 집중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더 사람을 더 줄여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운영이 현재같이 계속 그렇게 된 경우는 한 3, 4월까지는 이거 가지고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도 결국은 그냥 시설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인식이 자꾸 건져가면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충태 씨가 이런 쪽에 이건 과장님이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시에서 예산안 되는 뭐 보충제가 있어요. 이런 쪽에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씨가 좀 접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답답해요.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은 4억 5천인데 이게 원래가 얼마였어요? 전년하고 그건 뭐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 예.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 무봉산 청소년 수련이 청소년 문화센터보다 규모나 이런 면에서 더 큰 거죠. 예. 너무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야. 서정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무 집기 지원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에는 비용은 이 중에 얼마예요?
리모델링은 금년도 계약을 했고요. 예. 요건 이제 사무실 짓기 뭐 이건 전부 다? 예, 컴퓨터 산다든가 책상 산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기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짓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그러니까 서정 문화에도 예, 사무 짓기 예, 줘야지 뭐. 예, 예. 그래서 리모델링은 끝난 걸 뭐. 예. 아니 공사 중입니다 현재. 예산이 끝났다는 거죠? 예, 예. 211쪽에 청소년 시설 보강에 3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문화의 집이 수성구까지 5군데가 되고요. 그런 공부방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80년대에 짓다 보니까 이제 계속 노후화가 돼서 계속 숨을 때가 있습니다. 방수라든가 뭐 이렇게 계속 숨을 때가 있어가지고 예비적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요정도. 근데 이 청소년 시설 보강에 있어서 예. 지금 말씀드린 문화의 집이나 이런 거 다각도대하고 이런 거에 3천만 원은 사실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에어컨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예. 드렸지만 너무 진짜 열악한 조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주로는 이제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많이 배치되는데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무봉산 수연원 시설 보강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확인했으니까 뭐 더 안 물어봤을 거고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 보강은 뭐예요? 그게 청소년에서 2001년도에 완공된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시설 투자를 거기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냉온수기 하고 이제 냉각탑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0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정 탱크비 그리고 여기 세워놓는 거 이게 고가 키폰 교환기가 이제 5.400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관이 이제 지금 투어돼 있습니다. 투어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팀만 사용하면 다른 팀은 사용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양쪽으로 뭐 컨텐츠를 막아서 필요할 때 막아서 양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동식 칸막이를 하시려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쭉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해서 모달을 해가지고 칸막이 필요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칸막이가 위에서 내려와요? 네. 위에서. 214쪽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청소년 국제교육 캠프 운영, 예. 청소년 연합 축제 운영, 이거 두 개는 뭐예요? 국제적 캠프는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3개 도시, 그다음에 중국의 1개 도시에서 학생들의 서류 방문, 조리 방문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연합 축제는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그 한연합방의 음악회, 또 그다음에 청소년 부스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공연, 그다음에 뭐 페스티벌, 수능 끝나니 페스티벌. 아니, 이제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 되는 거예요? 예, 예,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 그쪽에 주는 건가? 예, 예. 216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예.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가 드린 것처럼 예. 이건 분역별로 나눠서 주셨어요.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지금 이건 각주 예산에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늦어가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렴에 다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농업기술센터의 꽃박람회 때는 사실 어린이날 행사라고 할 수가 없거니와 북부는 지리천 유원지에서 남부는 폭택시청 앞에서 서부는 현화공원 괜찮은 예. 선화공원 이랬더라 아니면 뭐 선택구가 네, 되죠. 뭐 그러니까. 이 함대는 저기 출입을 통제해가지고. 그리고 이 함대는 거기서 현재 좀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는 출입이. 217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및 기능보강 사업이 5천만 원인데 네. 어느 지역아동센터예요? 요거는 전체 아동센터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정함이 없이 예, 예. 전체 전체 아동센터에 대해서 CCTV? 156만 원씩 배분을 해서 지금 이 아동센터에 CCTV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서 뭐 이제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뭐 도난이라든가 여러 안에? 예, 예. 그 안에 설치하는 거 내년 계획이 있고 먼저 양경서 부장님께서 그거를 좀 나눠서 뭐 한 번에 한 500만 원, 160만 원. 근데 가보니까 설치된 데도 있던데 안 해?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된 데는 이제 안 해고요. 안 한 데는 다른 거라도 해줘야지. 예.
기껏 자기들이 자기 돈 갖고 설치했더니 시에서 해주면 불공정하잖아. 예. 그림 스타트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223쪽에 육아종합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1억 7,500이었습니다. 왜 자꾸 늘려? 그동안에 사실 육아종합센터가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면서 센터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센터 인건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센터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지난 6대 의회 때 그 작친위원회 모 의원 가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예, 그래서 조례도 바꿨습니다. 관내 뭐 대학이라든가 연구가 되는 거 단체로 위탁했는 서부 지역 장난감 대여시 운영 이제 조성은 언제 끝나요? 조성은 내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 운영비가 8,100만 원이다. 예, 인건비하고는 좀 225쪽 시립 선택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몇 명입니까? 요게 현재 13명을 잡고 있습니다.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13명입니다. 네, 13명 이제 정원은 13명이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위탁이 결정됐다며요? 네. 국제대학 같은 거 복지대학에서 위탁을 제가 재활 여기 저 예, 장안 고일동에 있는 거 고일동에 말이에요? 예, 예. 언제 준 건데요? 중국은 다 됐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요새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모집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내년 3월달에 개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막 걸로 좀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가린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학부모들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자, 229쪽 시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천만 원. 예. 이건 어디요? 요거는 그 원평 어린이집 기간세입니다. 이 원평 어린이집 83년도에 중공이 된 건데요. 창문 피해든가 뭐 지붕에 비가 돼서 방수공사하고 상관입니다. 우리 시에 이제 그 교육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이 보육교사에 대한 이제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뭐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비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처우가 열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어렵고 유치원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유치원은 교과부 담당이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40만 원씩을 줘요. 이제 수당을 주는데 이번 이제 보건복지 담당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으니까는 떨어진다. 유치원은 우선 그 유치원 수업료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해요. 유치원료에 상한이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다 200만 원을 받다 상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 이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우가 당연히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이 되든지, 뭐 어린이집이 뭐 교과부로 가든지, 뭐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거는 저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 모 도지사 후보가 이걸 냈다가 뭐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전 공무원 하나 시키라고. 예. 231조 평가 인증 있잖아요. 예. 평가 인증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8,900인데 예. 한 원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저 참여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아, 교사. 교사가 이제 힘이 들고 그러니까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당? 예, 예, 교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은? 예. 그리고 20만 원이 되면 1년 동안 한 번만 주고 3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평가 인증 통과 어린이집 장려금은 어린이집에 주는 거고 네, 어린이집에. 그건 얼마씩 줘요? 그거는 금요에 따라서 뭐 39인은 80만 원, 그다음에 49인 이하는 100만 원, 50인 이상 1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평가 인증을 이게 통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금년도 10월 말까지 297개소입니다. 전체 몇 개인데? 전체 428
그럼 50%가 넘네요. 50% 넘는. 작년보다 좀 작년을 주니까요. 한 30, 40군데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한 320, 30군데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비는 민간 위탁에서 어디다 위탁돼요? 이거는 성별 영향평가는 경기도 가족 여성연구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평가하는데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남녀가 뭐 사람은 똑같지만은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공중 화장실 짓는다 그럴 때 여자 화장실을 좀 더 변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전에는 똑같이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를 사업에 평가해서 반영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 결정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하겠습니다. 243조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2,280만 원. 이건 어디에? 이거는 외국인 복지센터가 지금 그 평택 농협 앞에 있습니다. 네. 평택 농협 앞에 있는데 거기를 좀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인건비요, 운영비요? 거기 운영비하고요, 전세금, 그러니까 월세금, 그거를 좀 얘기했습니다. 세계인할 행사는 금년에 안 하지 않았어요? 예, 안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는 안 했습니다. 245조 생활지원과 240조 노숙자 숙박비는 뭐예요? 근데 노숙자가요, 춥거나 이럴 때, 어디 잠자리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써서 하려고. 우리 시에 노숙자가 몇 명이요? 현재 제가 정확히 그렇지만 한 분 있고요. 그 역전에 한 7, 8명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추우니까. 한 명밖에 안 돼? 네, 현재는. 추우니까지 없는 거고. 네, 추우니까 없고요. 지금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이제 제가 안중에도 몇 분이던데? 안중에는 안중 표현해줄 거. 그러면 이 남부 지역만 네. 한 명이요? 한 명이 정확히 판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전에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몇 분 있었는데 주거 거주지로 차를 끊어서 고향으로 기왕 여기 끊어서 보내셨고 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니, 주지는 않고요. 이제 본인이 가서 계속 거부를 해요. 추우면 이제 당직실이고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이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영광 성공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굳이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냥 그 예산을 세워놨죠. 보충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노숙자가 나타나면 사실 시설 같은 데를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되는데 당장 급하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찜질방이나 병원 같은 데 잠깐 며칠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숙박비가 되겠고요. 저기 보충지자는 그렇게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오송면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했잖아요. 노숙자는 아니지만은 실제 정자에서 그것도 사실 읍면동별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동향을 좀 살펴가지고 재발 방지를 좀 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사실상 그분은 이제 약주를 좀 가게 하셔가지고 방향각을 잃고 이렇게 이제 못 찾아서 고생하는데 경찰에 대부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이불만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246조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140만 원씩 50개소를 이게 사업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년치 운영을 통해서 보수할 곳을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는 지난번에 14년 1월 달 조사인 결과 110개소가 나왔는데 또 100개는 이제 우리가 선정을 타당성 있고 10개는 금액도 크고 그래서 100개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요. 이제 매년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 10개소에 대해서 800만 원 추가로 예상했습니다. 여성회관 247조에 각종 시설관리 용역 1,300만 원은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저희 시설, 그 무인경비하고요, 전기, 승강기가 안전관리라든가, 그 소방 용역 같은 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게 상담입니다. 네. 이 여성회관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97년도 저희가 3월에 개관했습니다. 여기 지금 18년 됐습니다. 펜토일 미트가 있다는 거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이걸 다 바꾸나 보죠? 예, 오수정화조가 있나 보죠? 여기 아직도? 예. 거기가 지난번 BTL 사업으로 다 정화조 펜트인지 아닌가요? 오수정화조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청소하는 아니, 거잖아요. 청소를 했는데 예. BTL 사업으로 오수정화조 청소를 다 정화조 폐쇄했잖아요. 여기 지금 송탄 지역 제가 구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사업이 종료돼서 정화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 정화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그 폐쇄하는데 빠진 지역인지. 네? 그거를 청소했다고 저한테 들어가시면 아니 청소를 작년까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데들이 있어요. 아직 폐쇄된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인가 있는 데가 정화조 폐쇄 지역이 아니지 빠진 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108과목이 있습니다. 108과목? 예, 예. 108개 과목이 예, 예. 그 여기에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연으로 따지면 한 5,600명 정도 됩니다. 예. 이걸 신청할 때 어떻게 해요? 신청할 때요. 처음 1차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받고요. 인터넷 접수해서 이제 이달된 과목은 방문 접수를 그 다음 주에 한 이틀 정도 아니 접수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인터넷 접수하고 방문 접수를 하시가 인터넷 접수만 해요? 아니, 1차적으로 이제 인터넷 접수를 이제 우선으로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이야 접수가 간단하지만 못하는 사람들. 네. 저희가 이제 한 기에 한 2,000명이 수강생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전화로는 접수가 안 되나 보지? 전화 아니면 직접 접수. 찾아가서 방문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희망자가 찾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한 기에 한 2,000명을 접수를 받아요. 한 2,000명 접수 받는데. 예. 그럼 이제 그분들 접수하면 예. 편하긴 해요. 예. 인터넷 접수하는데 그렇게 좀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오셔갖고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예. 접수하면 그걸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그렇지 안 해주니까 문제지. 저희 그 인터넷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인터넷에 또 없는 분이 있어요. PC가 그런 가정에.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오시라고 그러셔갖고 저희가 도와줍니다, 같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남부나 지금 이제 남부하고 지금 북부가 갖고 여성회관에서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접수하면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네.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인터넷 접수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으니까 또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 접수하면 할 줄 아는 사람은 손쉽고 뭐 굳이 방문해 줬으면 좋잖아요. 그걸 하는데 인터넷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분들은 공무원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이분이 와서 신청하면 신청서 받아가서 해주면 되는데 이걸 저희 안 그렇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운영팀이 계좌 포함해가지고 지금 3명인데 하루에 한 10명은 오셔갖고 방문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기 여성회관 그 과장님은 이거 직접 받지 않죠? 인터넷 접수하는 거요? 네, 저는 제가 직접은 안 하고 안내는 해드리죠. 아 그러니까 직접 안 받죠? 잘 몰라서 그래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없는 얘기를 해봤어요? 글쎄요. 어느 분이 또 잘못 안내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방문해서 접수하는 거를 계속 그렇게 또 안내도 하고 오시면 또 바로바로 또
접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접수를 또 더 하는 이유가 지금 예전 같으면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사면서 또 대금은 그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그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또 내게끔 해서 두 번, 그러니까 집에서 다 이제 접수 절차를 받는 거로. 아, 그게 편하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안 되는 분들은 굳이 그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성에 관해서 벌어지는 일 잘 모르시네. 세일 여성 인턴제라고 있는데 3,500만 원. 이거는 취업 연계 및 사무관리 서비스 1,500. 세일 여성 인턴제로 4,500인데 네. 세일 여성 인턴제는 계속 해본 거죠? 예, 예, 계속 싸웁니다. 네. 그러면 이 취업 연계 및 사무관리 서비스는 뭐냐? 아이고, 1,500이요. 저희 그 인턴제 채용하는 기업에다가 500만 원씩 3개소 시설 개선 그 지원 사업입니다. 뭐를 시설을? 그러니까 그 기업에 여성이 쓰는 휴게실이라든가 시사시설이라든가 그 탈의실 같은 거 금년도에도 지금 2개소 환경 준비 한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이게 신규 같은데? 아, 이게요, 지금, 지금 페이지 249페이지에 그 취업 연계 및 사업관리 서비스 거기에 같은 목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떨어져 나온 겁니다. 500이, 그러니까 15년대, 예, 15년대는 한 개에서 500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500이 됐습니다. 취업 연계, 이 사무관리비에 취업 연계 및 사무관리 서비스에 1,050만 원이 감액된 게 1,000만 원, 1,050. 예, 예. 네, 그게 감액된 게 2군데 했던 거를 예, 예. 이걸 목을 500을, 올해, 그러니까 15년도에. 하나를 늘렸다? 예, 하나 더 계산을 해줬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총 몇 명이죠? 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예. 몇 명? 인원이요? 네. 지금 기간제가 10명입니다. 기간제 10명인데 10명에 6,8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요? 요거는요, 여가부 인건비인데요. 예, 취업 설계사 5명. 5명? 예. 5명 분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10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2명, 여가부에서 지금 5명, 그리고 2명이 또 도비로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요. 보육교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1층에 보육실에 그 한 명을 지금 1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호 지원하는 건 여기 없이 총무과에 있어요? 아니요, 저희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디? 기간제별로 근로자 보수, 네? 거기에? 지금 250페이지에요.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인구입의 보육교사 인건비. 그게 저희 순수 시위로 나가는 겁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예, 250페이지. 기간제. 그러니까 6,800에서? 네. 거기 보육교사 인건비 저희가 그게 5명이라며요. 아니, 지금 앞에 여가부, 그러니까 249페이지에 의원님, 249페이지에 그 여가부에서 취업설계에서 5명 인건비가 있고요. 1억 1,200? 1억 1,500에, 예, 거기에. 1억 1,200. 예, 1억 1,200. 그게 5명 분이래요. 예, 그 여가부 그 인건비가. 여가부에서? 예, 그리고 또 그 앞페이지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직업상담가 2명 인건비가 이렇게 또 따로 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요. 보수에. 맨 위에 예. 158만 원씩? 예.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예. 거예요?
그러면 여기 250쪽에서 제가 질문한 거에 일하기센터 인부 이건 뭐? 250쪽, 예, 가운데. 아, 250쪽에 그 6,800만 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거기 그 6,800만 원에는 그 보육교사 인건비 저희가 그 한 명이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여가부는 지금 그 취업 설계서나 직업 상담사들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 연차 수당이라든가 교육비 같은 거를 다 전체 계산을 해서 6,800이 된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지급하는 거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가용해서 준다? 예. 그러면 좀 전에 한 명 1,800 이건 아니되는 거예요? 6,800에서 한 명 1,800 주고 나머지를 준다는 거예요? 6,800에는 저희 순수 11월 주는 보육교사 인건비 한 명만 있는 거고요. 한 명 1,800만 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또 이제 인건비가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가부에서 5명, 고용노동부에서 2명 인건비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비용들은 거기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것도 11로 줘? 지금 이제는 여가부에서 금년도에 15년도에 이제 처음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액이 24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은 1,782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그 보수에는 15년도에 이제 처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782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이제는 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증액을 안 해줬고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계산을 해줬습니다. 지원되는 5명은 예. 4대 보험이라가 다 포함돼서 지역 1,700만 원이 늘었다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이게 증액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 예. 도비 2명하고 250쪽에 포함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것을 원래 거기서 인건비를 주었으면 나머지 다 해결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5년도에 여가부만 그렇게 또 지금 4시가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지원해냐에 따라서 그걸 다 모든 걸 다 책임져주는 게 맞는 건데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책임지고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금 도비 지금 기간제도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 250세 기간제 근로자 이것도요? 이거는 몇 명? 기간제 근로자. 250조? 네. 그렇다. 4,158만. 그 저기는 이제 도비 지금 이제 지원주로 해서 취업설계서 2명을 쓰는 거거든요. 이건 취업설계서. 예. 이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400을 보내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취업설계사 2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인건비잖아. 예. 나머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제 각종 들어가는 이제 비용 이건 어디서? 그럼 이제 12로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페이지, 6,800에? 예, 거기에 다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거 원래는 주는 주체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분리해서 6,800 분리해서 각각 그 목에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면은 6,800을 주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헷갈리고 우리도 다 헷갈려. 이게 6,800을 가지고 한 명은 1,800 보육교사를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를 고용노동부 사람 2명, 여기 도비로 받는 취업 설계사 2명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비용을 주다 했잖아요. 이거 알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뭐 부대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다 넣어서 합산해주고 고용노동부가 또 뭐 필요한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사실 여가부처럼 해줘야 되는 거 고용노동부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또 4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부족분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인부인 6,823만 6천 원에 대한 세부 내역시 한번 줘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252쪽 시립도서관. 아랫파이드 7구역 5개관 3,300만 원인데 한 개 칩이 얼마예요? 252쪽에 예. 이게 510원입니다. 네? 510원씩 그 하나에 예. 510원? 예. 510원짜리가 어딨어? 510원에 그 6만 5천 매가 되겠습니다. 6만 5천 대? 예. 아, 우리 그렇게 5개 도서관에 5개 돈에 분산해서 준 거는데 네. 510원 하나에 예. 이 254쪽 자산 물품 실기 통호 대차 통합 반납 서비스 전용 차량은 뭐예요? 이거는 저 내용은 그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그 가까운 도서관에서 그 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그 10개관에 대한 그 차로 이동을 해서 그 이제 신청을 하면 그 평택 도서관에 없으면은 그 안쪽이 인근 그 장당 도서관이라든지 거기서 찾아다 평택 그 이용자의 그 가까운 도서관으로 갖다 주는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그 구입. 이 차는 무슨 차예요? 또 1톤차 그 탑차로 해서 그 개조를 해서 거기다 이제 책을 싣고.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다니면서 차를 이제 회수하면 예, 회수한 차가 다 모은 거를 갖다 또 이제 그 애초에 빌렸던 데를 갖다 준다? 그 각 가정에서 그 도서관 홈페이지로 도서를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그 신청지 그 갖고 온 대로 차고 그러면 그 차가 매번 순회를 예? 순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없던 예,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새로 사는 겁니다.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기사 한 분을 용역 줘서 1,880만 원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차량 그 1,880만 원은 어딨어요? 여기 공위에 예. 통합 반납 서비스 용역비 10기관에 1,880만 원 예. 인건비 기사 월급이요? 네. 그러면 이 기사가 운전해가지고 차가 오면은 그 나머지 편은 누가요? 나머지 차요? 아니 기사가 차를 끌고 다니고 걷어오잖아. 갔다가 그 도서관에 갖다 주고요. 갖다 주면. 네,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찾아가서 선주 또는 보고 나서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회수해서 그 도서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0개관이 그 책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 차가 사면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날려놓은 거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얼핏 들으면은 시민들이 도서를 빌리고서 반납하는 데에 간소화시켜준다고 들리기도 해요. 도서를 또 갖고 온 데서 자기가 빌릴 때도 그렇고. 빌릴 때도 그렇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지정하면 예. 그걸 갖다 준다는 얘기. 예. 그래서 이 차가 이제 그걸 한다는 건데 이게 기사 한 명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는. 어찌 보면 택배 차 같은 거. 이게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이천하고 우리 평택시만 지금 안 되고 이거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와닿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에서 그러면은 진짜 말씀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와닿진 않아요. 야외 의자 교체 구입 평택 공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도서관이 9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야외 의자가 있는 거는 그 하나의 돌로 갖는 거. 네, 돌로 된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겨울에는 못 쓰는 거네요. 겨울에는 좀 뭐 얼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저기 뭐 장판도 깔기도 하고 아주 보기도 안 좋습니다. 기관상. 그러면 이걸 돌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거는 안 되나? 어? 256조 도서 대출 자동화 시스템 아래 파일을 지산 도서관에 5,460만 원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빈 프로젝트 구입을 편성하는 4대를 하는데 네, 이거 기존에 그 안중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 하나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 2대 또 구입을 하고 또 평성 1대를 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 안중에 3대가 가는 거예요? 예. 하나는 그래서 교체고 2대는 신규. 2대는 이제 신규적인. 평성은 1대 그냥 구입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어학실하고 문화 강좌실 동아리 방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일괄적으로 사야 돼요. 이 노트북은 따로따로 사야 되는 건가? 예, 저 도서관별로 이게 좀 평성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포송은 이제 신규죠? 예, 포송은 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구입하고자 합니다. 257쪽에 평택 동관이에요. 도서관 울타리 개보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가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설치된 거라요. 어떻게 막말로 하게 되면 목장 울타리 같은 그런 느낌도 되고. 목장? 아주 목장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아니 그 콘크리트 지주대로 그냥 가로세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저 차를 대고 뭐 해가지고 가셔지는 거. 그러면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1,500으로? 그래서 저 앞에는 그 석조 돌로 좀 이렇게 하고요. 뒤에 첨단 저기는 좀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수할 것 같으면 뭐 금방 또 뭐 차로 받을 텐데 뭐. 그래도 지금 당장 그렇고요. 앞 전면은 그 석조. 결국은 전면에 석조 세우려고 이해해서 세우는 거예요. 울타리를 개보수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보면 그걸 다 걷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메시 그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좀 그렇고요. 도서관에 맞는 그 학교 울타리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물보, 내적 부족 구간, 철판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안전 공간인데 건물이 이게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내진 보강 검사를 도서관별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합 해버려가지고 안중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 내력벽 천장 위에다가 철판을 디귿자형을 갖다가 거기다가 씌우는 저기를 한 곳에만? 이제 몇 군데요? 네. 1층, 2층, 3층 천장에다가요. 안중 공간이 있는 데가 지역이 안 좋은가 왜 문예관도 보니까 내진 성능 검색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그 문예에서 예산에서 세웠던데 거기다 안 좋은가 그래요? 이거는 언제 준 거예요? 그건 2005년도에 줬습니다. 이제 9년 됐는데 벌써 요즘 건축하는 기술이 뛰어난데 이게 여기다가 이거 철판 보관 공사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텍스 뜯고 그거에 보 걸어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공사 한다는지 대략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10년도 안 된 건물이 여기다 보를 설치할 만큼의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이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는 수영장부터 지금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 옆에. 네? 그러면 거기만 문제예요? 도서관만? 거기 여성회관 바람이야. 거기 지금 교육실도 쓰고 있잖아. 그 건물에. 도서관 수영장 2층에. 다 그 건물이 다 그런 문제되지 도서관만 문제되어서
거기가 도서관만이 아니라 이거 검사 기준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말씀을 다 알고 한쪽은 도서관을 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체육시설 또 교육장 수영장은 이제 전체가 다 지하가 이제 1층이 다 수영장이고 그런데 왜 도서관에만 이거 해요? 그럼? 그 건물의 이 안전도 검사를 도서관만 했어요? 네, 도서관만 해야죠. 우리 그 4개 도서관을 다 한 건데 거기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그 수원의 그 서경 그 구조 그 말씀대로 하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이 안전도 검사를 해야 돼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이건데 어떻게 거기만 문제가 나오겠냐고 그러면 다른 쪽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집안 쪽보다 이제 구조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가 도서관에 뭐 특별하게 무슨 하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만 이 안전도의 문제 이걸 철근으로 철판으로 보강공사하면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건물에는 이상 없는지 되게 궁금해요. 258쪽에 카페테리아 방향 야외 데크 출입문 설치 당당 본관인데 이걸 뭘 이제서 또 했는데요? 진작에 했지 이걸? 지금 그 카페테리아 그 옥상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뭐 바깥으로 계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거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해야 이거요. 금년도 후에 그 중국이 개관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관할 때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이걸 건물을 짓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중공해놓고서 이런 걸 자꾸 하니까 문제예요. 최소한 저렇게 한 5년 정도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소사벌 도서관 관리인데 12가 5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 4천이죠? 예. 12는 나중에 LH공사 부담으로 돌린다는 거죠? 지금 국비 지원은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아니, 또 마찬가지 LH하고도 협의 계속 바로 올수 있겠어요?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올수 있겠냐고. 오히려 쪽으로 이거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 12를 잘랐다고 해야 오히려 더 협의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시의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국비 지원에 따른 그 시비고 또 그건 시비가 섰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그 LH하고 협상 회의를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정산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번 이제 부족된 예산을 또 추경이든 뭐 내후년 예산에 세울 텐데 이때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안 됐을 때는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10일 맞아주시오 이럴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상황은 그 LH하고 분명적이요? 잘하겠습니다. 아니 잘한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했는데도 잘 안 했어요. 처음부터 대응을 잘 못했고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감사원의 감사회의도 하고 또 LH공사는 또 지구에서 남은 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시가 솔직해져야 돼요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서 뭔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거 순간 넘기려고 시비를 국비 받아오게 했다고 치자 이거요. 이 시비 받으면 나중에 LH공사보다 돌린다는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 나중에 이 예산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때. 지금 안 된다고 또 말씀을 또 못 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렇지 당연히 뭐 그 얘기하면 또 더 협상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럼 과장님이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 5억 200만 원을 세워줄 테니까 나중에 4월 때 정산을 못 받으면 과장님이 해결해줄래요? 네? 그런 부담이 있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시비는 잘라줄게. 국장님은 뭐 퇴직하시니까 책임질 수도 없고. 이거는 이게 설계되기 때문에 좀 더 세워주셔야 되고요. 아니 이제 네. 세워주는 거를 이익을 다는 게 아니라 LH공사의 부담을 어떻게 지우냐가 관건이죠. 근데 LH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은 너무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토지 리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안 할 수가 없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씨가 LH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요. 좀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도 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이거 세워주는 건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형태 씨가 그동안 해온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시비는 나중에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정산해서 시비 부담만큼은 LH공사 부담 돌리겠습니다. 그걸 돌릴 수 있냐고 얘기하니까 형태 씨가 LH공사가 해야 될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더 커. 근데 너무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니까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책임지는 것도 그렇고 그냥 고민을 책임을 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고민하겠습니다. 가서요. 저기 과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이거 안 되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셔. 시가. 예? 예? 시가 책임져서 시 예상을 해주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안 돼. 뭐 시립도서관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도시개발은 부서는 따로 있는데. 그러나 이거 사실 LH공사에 부담 못 지우면요 우리 시는 망신당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의원님 뭐 보충질 하신다고요? 좀 쉬었달라고 그래서 짧은 것 같으면 그래서 한 번만 하시죠. 위원장님 그냥 벌거리는 것 같아. 아니 시간이 한 시간이 더 써요. 한 시간. 아니 안 했는데 굳이. 아니 하신다고 여기 좀 전에 얘기하셔가지고. 잠깐 236쪽이거든요. 여성 청소년 모자 복지 시설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236쪽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돼요. 전에는 작년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스토이지인데요. 이제 법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에서는 그 모자 보호 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돼서 그거를 이제 폐쇄하든지 아니면 그룹홈 형식으로 바꾸든지 공동생활시설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생활시설을 바꾸려면 한 1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시에서. 근데 경기도 내에 그 모자 보호 시설이 경기가 31군데가 있고 경기도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이제 SPG 있는데 그 이용 인원을 보면 한 1년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우리 시 인구는 3명입니다. 나머지 뭐 타 지역 분들이신데 그에 관해서 예산은 그 SPG에 연간 투자되는 돈이 한 6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5, 2천인데 거기 한 88% 4억 한 8천 정도를 시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는 뭐 우리 시 이용인원도 국시 입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를 4억 8천씩가 그건 5억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래서 일단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형사무실은 10억을 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해서 6개월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투자된 예산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급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현재 20만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4개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40만 정도가 됩니다. 35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 이용료를 보면 평택시가 가장 많아요. 그 아동학대 받는 데 가장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계획으로 있어서 폐쇄가 되게 됐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주민이 혜택을 받는 우리 시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치해서 폐쇄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SH도 뭐 용어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공사도 다녀봤지만 예. 정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예. 애기랑 같이 있는 그런 이용모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원이 줄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권 교부세가 있는데 분권 교부세가 내년부터 서서 2018년까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은 국가사고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성하고 아동은 국가사고로 환원 안 시키고 지방사업, 이양사업으로 그냥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부담이 이거 말고도 지금 그 보육원, 고아원들도 지금 시민부담이 공공기부에서 없어지면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 38억인데 금년 8월부터는 그 인원이 강화가 돼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공기부세 때문에 그 여성사업하고 아동사업을 국가로 가장 환원해라. 그래서 그 양 국회의원들 좀 만나고 속도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돈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37쪽에 한 가지만 더. 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에 보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기획된 이유가 사용처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시에는 그 성매매 보호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망 쉼터라고 해서 그 외국인 여성 성매매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또 세움터 쉼터라고 해서 이제 내국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쉼터가 있고 그동안 세움터 자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소를 운영이 됐었는데 그 세움터 자활지원센터가 새우부터 저기로 바뀝니다. 그 상담센터가 자활지원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제 그동안 상담시설로 주로 운영했던 거를 그 1억 6,400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근데 이번에 자활지원센터가 바뀌면 3억 800이 들어가는데 한 2억 순수자에 지원된 건 한 2억 3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 자활지원센터에서는 뭘 하느냐면은 그 성매매 여성,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 성매매 여성이, 기지촌 여성이 한 100한, 드러난 인원만 한 140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속탄하고 이제 안정리 지역에 나뉘어 있는데, 두 군데 나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또 일자리 제공 사업, 그 다음에 의료, 법률,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를 월 지급을 1년 동안 지급을 합니다. 거기서 비누를 만든다든가 무슨 고령과 중증 디지털성의 돌봄일을 지원한다든가 아이들 고령이니까 이제 옛날에 미분상대들 고령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간호하는 사업에 돌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 희망 직업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은 그 고령이니까 다 사실 채용 안 되잖아요. 또 기술전 선생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지원액이 한 60만 원 정도 노인 채용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설치된 배경은 그 기준 여성분들이 그동안에 그 작년에 도에서 이제 고인정위원회에서 전도위원회에서 도래를 발행하셨었는데 그 정신대 할머니, 정신대 분들 수준으로다가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는 난점이 그렇게 되면 정신대는 이제 일본한테 피해를 본 거지만 강제를 피해 본 거지만 기지층 분들은 물론 이제 강제로 한 분도 있고 자발적으로 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인정해는 또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생기고 해서 도래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에서도 어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노후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될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공되는 거라서 현재 동두철에서 일자리 지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의욕은 좀 있어요. 돈을 준다니까 아무래도 오시겠죠. 그분도 사실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사실 별로 할 거 없으세요. 고령이시니까 젊으실 때는 나가서 그런 생활을 하셨지만 현재 고령이시니까 어디 사저분상도 없고 또 이제 가시더라도 경로당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고 또 다 웬만하면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피해고 따돌림을 해버리니까 경로당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아마 나오실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